이제 이 개요도가 뭐 당시에 굉장히 이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어 그런 이제 구조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관세청에서 이거를 조사를 한 후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래 1번 중간에 이제 거래 1번을 보시면은 어 이제 모뉴엘의 이제 수출 기업인데 이 미국 수입자 즉 ASI와 공모하여 위장 수출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해외 명의 대여업체라고 되어 있는 미국 유명 쇼핑몰 A사 여기를 이제 연결하는 데가 이제 ASI입니다. ASI가 하고 이제 위장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자, 위장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HTPC 즉 대당 가격이 250만 원인 그 HTPC 컴퓨터를 그 ASI에 그 대량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이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이제 매입 신청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은행권에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은행권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수출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 매입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즉 ASI는 당시에 자 박홍석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박홍석은 이제 모뉴얼의 대표이사입니다. 당시에 박홍석의 페이퍼 컴퍼니인 이 폴라리스 홍콩에 이제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폴라리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PK 홀딩스 여기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판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금이 그 계속 회전이 되면서 이 일부가 이제 그 어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금융권의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 폰지 거래가 일정 수준까지 계속 상환되게 합니다. 보통 상환되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많은 규모의 이제 그 수출 채권이 이제 매입이 될 때 그때 이제 상환하지 않는 그러고 이제 부도가 나면은 금융권의 손실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박홍석 즉 모뉴엘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에 이제 6번을 중간에 6번을 보시면은 그 수입 대금을 이제 고가로 부풀려서 해외 송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즉 모뉴엘의 대표이사가 이제 홍콩에 설립한 PK 홀딩스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한 것처럼 꾸밉니다. 국내에서 즉 국내 모뉴엘이 그러면 수입한 것처럼 꾸민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PK 홀딩스가 이제 수출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뉴엘이 수입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모뉴엘이 수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자금을 이쪽으로 송금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금을 송금받은 PK 홀딩스는 말씀드린 대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이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PK 홀딩스는 중간 연결 회사인 폴라리스에게 이제 폴라리스를 통해서 ASI로 이제 자금을 송금하고 이 ASI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송금받은 금액을 수출입은행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수출입은행이나 이제 여타 그 채권을 매입한 이제 그 은행권에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은행권은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해당 수출 대금을 상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이제 그 박홍석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 은행권으로 즉 수출 채권을 매입한 은행권으로 해당 자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또 언론에는 계속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라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라스베가스의 이러한 전시회에서도 호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 구조도에서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관세청과 뭐 검찰 이게 다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박홍석과 박홍석 처의 계좌를 통해서 카지노에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계좌에 이제 그 입금이 되고 개인 채무 변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 구조도에서 방금 이제 그 2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러니까 1번이 그 미국 수입자나 또 중국 수입자를 통해서 그 위장 수출 거래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박홍석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이 그 미국 수입자나 중국 수입자 등 수입자를 통해서 이제 은행권으로 대금이 상환되도록 이런 구조를 철저하게 짜면서 은행권을 속인 그런 이제 사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제 폰지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폰지. 이게 이제 1920년대 이제 미국의 찰스 폰지가 벌인 국제 우편 관련 사기 사건, 사기 행각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개념적으로 폰지 사기라는 것이 이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런 다단계 금융 사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갑이 고수익 투자 상품을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을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은 다음 달에 10%의 배당을 수취한다고 했을 때, 배당을 받은 을의 홍보로 병과정이 또 신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병정의 원금에서 10%를 떼서 또 배당을 지급하고, 이런 이제 높은 배당률이 지급된다는 것이 계속 소문에 소문을 타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가 모입이 되고, 상당한 투자금이 모이면 갑은 최종 이를 이제 들고 잠적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투자자는 많은 투자를 유입했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모니엘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금융기관, 즉 은행권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권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자금이 이제 그 은행권이 매입을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모니웰은 해당 자금을 이제 그 모니웰의 계좌로 수취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이제 그 최초 투자자가 있고 또 다음 투자자가 있는데, 이러한 구도를 계속 만들면서 그 다음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받아서 이제 그 이자 이런 부분을 이제 최초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본건 사례 적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모뉴엘이 미국 수입자나 중국 수입자와 공모하여 허위 PO 등을 발급하게 하고 이를 수출 근거와 채권으로 위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규모가 작은 건부터 일정 수준까지의 매입건은 수입자로 하여금 정상 상환토록 한다라는 거죠. 이 수입자로 하여금 정상 상환토록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박홍석이 설립한 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그 수입자에게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이제 그 자금으로 이제 수입자가 이제 그 은행권에 상환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명백한 이제 그 사기 사건인데 폰지 거래와 유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게 하고, 이러한 신뢰가 누적된 후에 거액의 매입건 미상환 후 부도 처리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뉴엘의 허위 수출 방법과 규모를 간단하게 보시면, 국내는 한 24% 정도,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허위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가격을 이제 고가로 부풀려서 조작한 그게 24%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수출,
통해서 수출한 규모는 한 76% 정도 되는데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이제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그 중개하고 중개, 그러니까 중가이의 개와 겨이의 개는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발생한 이제 사건은 가이의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실제 물건은 그 모뉴엘에서 이제 최종 엔드 유저 해외 수입자 즉 ASI로 가는 그런 구조이고 또 일정 시점 이후에는 그 2013년도 중반부터였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물건 자체가 수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동이 된 것처럼 서류가 꾸며졌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그 중개 무역을 한 중국 수입자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주체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조작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홈시어터 PC 케이스가 사실 이제 정상 제품인 것처럼 수출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서 이것을 이제 수출로 위장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 당시에 이제 그 적지 않은 이제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 수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콩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정보를 그 입수를 하고 이 홍콩에 있는 어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감쪽같이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실물 이동이 없이 서류 조작을 통해서 계속 허위 수출을 해왔는데 감사하러 나갈 때는 이제 마치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뭐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뭐 현지인을 그러니까 은행이나 회계법인이 실사할 때 그러니까 현지인을 직접 긴급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동 중인 것처럼 꾸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 3조 2천억 원 정도의 허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부분입니다.